바꾸자 한국사 교과서, 이거 이번 시간에도 고구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사 비상교육 32쪽을 보면은 장수왕은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수도로 옮겼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내용은 과연 사실과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강 유역의 평양이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를 뭐라고 써놨어요?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수도로 옮겼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교과서에 평양을 갖다 지금의 평양이라고, 장수왕 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지금의 평양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강역이 어디까지였나를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강역이 지금의 평양까지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들 다 한마디로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평양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왕은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수도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려면은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기록한 옛날 역사서에 장수왕이 자기 측근 신하들 모아놓고 이 국내성은 저 귀족들 세력이 너무 강해서 안 돼, 우리 천도해야 되겠어, 뭐 이랬다는 말이 나와야죠. 최소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려고 했더니 뭐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들이 반발했다 하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역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쓰여진 1차 사료를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장수왕의 평양천도에 대해서 사료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장수왕 15년 427년인데요.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딱 요 네 글자뿐이에요, 한자로. 여기 어디에 뭐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유구절 어디에 이때 평양이 지금의 대동강 유역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전부 다 이 반도 사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축소시킬까, 약화시킬까 하는 머리를 쓰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이 말은 왜 나왔는지 아세요? 고구려 왕권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부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고구려는 왕권이 미약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가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그 이야기를 고구려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약하게 그릴까, 머리짠에다가 한 것이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강 유역의 평양, 이거는 반도 사관에 의해서 다 반도에다가 고구려 집어넣어야지 해가지고 한 건데요.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했다는 기사는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구려 동천왕 때, 그러니까 서기 247년에도 천도 기사가 나와요. 보면은 봄 2월에 동천왕은 환도성이 전란을 겪어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천인왕검의 터전이다, 혹은 왕의 도읍지가 왕엄이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위나라, 그 조조가 세운 위나라 관국엄이 고구려로 침략했어요. 그래서 동천왕이 처음에는 이겼다가 방심하는 바람에 역습을 당해가지고 패전해서 옥저까지 도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유의 분전으로 이 위나라 군사를 꺾고 겨우 다시 환국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위나라 관국엄이 환도성을, 고구려 수도인 환도성을 아주 누락질했어요. 그러니까 동천왕이 적에게 이 짓밟혔던 이곳을 다시 수도로 삼기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수도를 옮겼는데, 그 수도가 어디에 평양성이라는 거예요. 이 평양성이 어디냐?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 바로 단군왕검이죠. 단군왕검의 옛 터전이다. 이 말이 뭡니까? 고구려는 고구려의 국시인 다물이 있잖아요. 옛
강토로 회복한다라는 고구려 말인데, 이 다물이란 말이 언제 나오냐면 서기전 36년에 나와요. 추모왕 건국 이듬해에 작년에 건국한 나라가 되찾을 옛땅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건 뭡니까? 고구려는 단군조선의 강역을 되찾는 것이 국시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왕력주에 보면은 삼국유사의 제일 앞부분은 왕의 계보를 쭉 적어놓은 왕력조인데요. 그 왕력조에 보면은 추모왕을 가지고 단군의 아들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단군의 옛 도읍으로 평양을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도성을 도읍으로 삼고 보니까 저 위나라에 침략당해가지고 도륙당했다. 그래서 우리 단군 왕검의 선인 왕검의 옛 터전인 평양성으로 다시 이전하자라고 했는데 왕의 도읍지가 왕엄이었다라고 합니다. 왕의 도읍지 왕엄이 어디냐면 왕엄성은 위만조선의 수도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요동, 하북성 일대에 있던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주했던 동천왕이 제위 21년 247년에 이주했던 평양성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들을 보면은 평양성이 고대 요동 현재 하북성에 있었다는 중국의 기록들인데요. 먼저 구당서, 당나라의 정사인 구당서 고구려 열전에 보면은 고구려는 부여에 별종을 해 나왔다. 그 국도는 평양성인데 곧 한나라 낙랑군 고지이다. 한나라 낙랑군 고지가 바로 고구려 평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나라 낙랑군 고지가 어디냐? 그걸 살펴보면은 평양성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낙사라는 송나라 때 사람이 쓴 태평환옥이란 글을 보면은 노룡현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하북성에 있는 노룡현. 이 지역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북성 노룡현이 옛날에 그 백이숙제가 왕자로 있던 고죽국이 있던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노룡현에 대한 설명에 조선성은 곧 기자가 은나라로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지금은 폐성이다. 이게 뭐냐면 조선성, 여기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게 바로 낙랑군 조선현 지역이다라는 거를 뜻하는 건데요. 바로 그 낙랑군 조선성이 어디 있었느냐? 하북성 노룡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의 독자방역기호, 이 독자방역기호는 고조우라는 그 청나라의 역사 지리학자가 쓴 겁니다. 청나라 때 썼다고 해서 청나라 때 지식만 담긴 게 아니라 책을 쓰려면 역사서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내려오는 전해오는 책을 다 보고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영평부 조가 있는데 영평부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에 있던 행정구가 영평부예요. 이 영평부에서 그 일대로 쭉 다스렸습니다. 그 영평부가 어디냐? 지금의 또 하북성 노룡현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선성이 영평부, 하북성 노룡현 북쪽 40리에 있는데 한나라 낙랑군의 속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해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룡현에 가서 혹시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어느 대학생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말 듣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쪽 지역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더니 그 아버님을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차에 태우고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더니 실제 그 한 마을이 있고 고정이라는 옛 인제 우물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다른 그 당시에 중국 마을들하고 달리, 물론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중국의 마을들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중국 마을들에 딱 가보면 소수민족 마을인가 중국 한족 마을인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을이 얼마나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은 초입부터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자전거 오토바이를 마을 사람이 타는 거를 빌려 타고 돌았어요. 그런데 돌고 나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중국에서 그런 자기 소유의 그 자전거도 아니고 휘발유 쓰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나서 돈 주는데 안 받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차를 거기까지 갔다 나중에 노령연 숙소까지 돌아온 그 마을 출신이라는 그분도 나중에 차례비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사진 찍으시는 그 권태균 선생이 담배를 대신 선물해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조금 뭔가 다르다. 그 지역이 실제로 옛날 이 조선현 자리인지는 낙랑군 조선현 자리인지는 조금 더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날 잡사 끝나고 저녁 식사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중국 잡사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다른 중국 지역하고는 다른 그러한 마을 풍습이나 마을 사람들의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볼 때 개연성이 있다. 근데 연구는 더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식사하면서 이야기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지금 노령현 북쪽에 찾아갔던 우리가 옛 우물이 있는 마을이 과연 낙랑군 조선현인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구당서 고구려 열전에 고구려는 한나라 낙랑군 고지 땅이다라고 하고 그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 고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북성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똑같이 영평부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을 뜻하는 영평부가 바로 한나라 낙랑군의 속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중국의 시기는 다르지만 여러 사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이 사료들은 하북성 노령현이 평양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사료들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와 마찬가지로 고죽국 있던 자리가 노령현 자리인데 과연 여기가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압록강과 다른 이 압록수 이 무렵에 이것이 고대 압록수고 요 근처에 있던 그 요양이라는 곳이 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도 평양이 있었다라고 조선시대 학자들도 여러 명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는 가장 유명한 열하일기로 쓴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 도광록 이제 강을 건너면서 쓴 도광록에 나온 구절을 갖다가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 동방의 선비들은 단지 지금의 평양만을 알기 때문에 기자의 도읍이 평양이라고 말하면 믿고 평양에 정전이 있다고 말하면 믿고 평양에 기자묘가 있다고 말하면 믿는다. 그러나 만약 봉황성이 평양이라고 다시 말하면 크게 놀라고 요동에 평양이 있었다고 말하면 꾸짖으며 해괴하게 생각한다. 딱 지금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 행태하고 똑같은 것들이 조선조의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었던 거죠. 그런데 논리는 조금 달라요. 지금의 강단사학자들은 일본이 만든 식민사학, 일본 구구파들이 만든 황국사관에서 만든 식민사학을 숭배하는 거고 조선조의 유학자들은 중화사관, 중국을 높이는 중화사관에 의해서 지금 평양을 중시하는 건데요. 평양을 왜 중시하냐면 기자가 온 곳이 은나라 사람 기자가 온 곳이 평양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기자 동내설,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기자 동내설인데요. 그래서 은나라 사람 기자가 그 은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상나라 말기에 주왕의 폭정을 간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무왕이 그 은나라, 상나라 주왕을 물리치고 나서 꺾고 나서 석방시켜주니까 내가 은나라 왕족인데 어찌 주나라에서 배를 하겠느냐라고 해서 떠났다 그러죠. 떠난 그곳을 갖다가 후대에 그냥 떠났다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다 동자를 붙여가지고 기자 동내설 이렇게 해서 기자가 동쪽으로 왔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평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학자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 시작은 바로 고려 말기부터 고려 말기에 유학자들이 세력이 세지면서 기자를 갖다가 평양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 숙종 때 11세기 무렵인데요. 고려 숙종 때
예조에서 숙종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나라가 교화가 된 것은 기자 덕분인데 아직 우리는 기자를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의 묘를 찾고 그 앞에 사당을 세우고 정식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숙종이 찾아봐라. 찾아서 세워라 라고 했는데 기자가 여기에 왔어야 그냥 평양 부근 삼천리까지 찾아봐도 그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있어야 찾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200여 년 지난 후에는 평양에 가짜로 기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자가 정사를 받다는 기자 정전을 만들어 놓고 또 기자가 이 정전제를 실시했다는 땅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기자가 먹었다는 우물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또 보면은 평양 감사들은 이임할 때 기자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지팡이가 나무로 됐을 텐데 기자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BC 12세기 13세기 때 사람인데 이때 지팡이가 이 뿌리 없는 지팡이가 무려 몇 년을 거의 3,000년 가까이를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이야기들이죠. 전부 다 만들어낸 역사들인 겁니다. 실제 기자 무덤은 어디냐면 주석에 보면은 양국 몽현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양국 몽현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남성 상구현이라는 곳인데요. 하남성 이 상구현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자는 옛터전이란 뜻이 있어요. 그 지역의 기자의 무덤은 사기 주석에 보면은 현재의 하남성과 산동성이 만나는 그 지역 양국 몽현에 있다. 지금의 하남시 상구에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다 답사 가봤습니다. 거기에 기자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자의 무덤 가봤더니 웃기는 게 뒤에다가 써붙여놓은 거 보면 다 한국 기록들 갖다가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나온 그런 기록들을 갖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는 어떻게 됐냐면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오다가 평양에 들르면은 조선 사신들이 무덤을 보여주면서 여기 무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꾸로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명나라, 청나라에 돌아가서 평양에 가보니까 기자 무덤이 있더라.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섭겠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저기가 옛날에 그 기자가 먼 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저기도 우리 땅이었네 이렇게 왜곡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수상이 북한의 리지른, 고조선사를 쓴 리지른을 대표단으로 한 중조 합동 발굴란이 중국에 갔을 때 그때 그 북한 대표들, 그러니까 조선 대표들을 접대하면서 우리도 과거에 대국주의적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자가 평양에 있었다는 등 잘못된 얘기를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에 이릅니다. 북한 주석 김일성이 그 기자묘를 갖다가 없애버렸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그런 걸 다 없애버렸는데 이쪽 남한은 바로 이 식민사학자들이 그냥 총독부 역사관을 아주 신봉하면서 지금 박지원이 한탄한 이대로 똑같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요동이라는 등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사료를 봤죠. 이도 평양,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딱 한자 네자 돼 있는 걸 갖다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대동강 유역의 부근에 평양으로 옮겼다. 다 소설을 써놓고는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삼국 통일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차지하게 된 강역이 어딘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평양성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까지 차지했다는 거죠.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